끝났기 때문에 이제 좀 자유로운 시간으로 주제를 딱 정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정신수양의 방법으로서 좌선법에 대한 것을 잘 배우지 않고 교당에서 이제 가끔씩 하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연마한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하도록 하게 되는데, 자선이라 법이라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도란 말이에요. 도기 때문에 평소에 참 자막 공부를 잘하고 마음도 잘 쓰고 해야 자선이 잘 되지, 평소에 안 하다가 자선만 열심히 해갖고 선이 되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활하고 마음 쓰는 것이 다 그 자선 법에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도라고 한다. 이게 기술이 아니라 기술. 응? 그래서 요걸 넘기면 되나? 요거. 먼저 이 자선은 정신수양의 과목이거든요. 정신수양 과목이기 때문에 정신수양의 대의와 요지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강의에 다 들은 걸 한번 요약을 하고 그때 자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심전개발 공부를 했는데, 우리 회상에서는 심전개발의 전문 과목으로 수양연구 취사의 세 가지 과목을 정하였고, 우리 회상에서는 심전개발의 전문 과목으로 수양연구 취사 세 가지 과목을 정했다. 이를 실습하기 위해서 일상수양의 모든 방법을 지시하였다. 그래서 일상수양요법은 이 심전개발을 실습하는 과목이다. 수양연구 취사는 이거를 전문 과목이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전에 우리 정전이나 대정경 나오기도 전에 처음에 대종사님이 교화를 때는 수양연구 요론이라는 책을 갖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르쳤는데 거기에 뭐라고 서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길은 수양을 잘하는, 수양을 잘해야 그 인생이 평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수양은 목적은 어디 있냐? 연구에 있다. 연구를 잘하기 위해 수양을 하는 게 수양 그 자체가 아니라, 수양을 통해서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고 일심이 되면 연구가 이게 바르게 된다. 그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해와 복을 구하는 데 있다. 이렇게군요. 해와 복을 구하는, 사람이 목적하는 지혜와 복을 구하는 데 있다. 그게 이렇게 딱 선문에 첫째 이게 딱 들어있어요. 그러나 모든 교법이 세상에 유행하여 세상에 여러 가지 법들이 세상에 막 퍼져서 사람마다 회복을 구한다고 하나, 그 모든 교법이 우리 도에 들어오면 다 지혜가 들어오고 복이 들어온다고 다 안 그러는 데가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러죠. 하나 실상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므로 학설만 입건하고 그 이론만 번다하고 더욱 번잡하고 고해가 점심하도다. 사람들의 고통이 점점점 심해지도다. 이게 서문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는 데는 수양을 해야 돼. 수양을 안 하면 연구가 잘못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을 구할 수가 없다. 마지막에. 그런데 지금 수많은 이론들이 나와서 우리 법대로 하면 참 수양 연구 막 복이 다 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론만 분분하지 번잡하지 실제가 아니어서 고해가 극심하도다. 점점 심해지도다. 이게 제일 처음에 대종사님의 그날 있어요. 처음에 교전 나오기 전에 이게 수양연구 서론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 정전이 나왔다. 이제 정신수양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그렇군요. 마음의 상태를 정신이라. 뚜렷하다는 것은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다. 이거 준말이에요. 원만 부족은 모든 분별이 없는 중에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다 갖췄다. 지공무사는 지극히 공정해서 사가 없다. 이것이 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거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기를 이루며, 분별성인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고 분별하는 마음인데, 그게 중도를 잃어서 옳지 않은 생각이 계속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라는 거를 분별성이라는 거예요. 또 욕심이 지나친 것도 분별성이다. 주착심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편착돼서 마음이 거기에 주해 있는 거예요. 애착이나 탐착이나 집착이나 이런 것을 주착심이, 그것이 없다 이거예요. 정신이라는 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일심이 딱 뭉쳐갖고 신령한 영지만 남아있는데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그게 우리 정신, 우리 좌선의 목적은 정신을 회복하는 데, 정신을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태어나서 정신이 완전히 일정이 돼서 참 분별성과 주착시 없는 경지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야 돼. 경험해야 되는데 언제 경험하냐? 예? 아마 대학 입시 보기 하루 전에 기억. 일심이 꽉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다 했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뭉쳐 있는데 그냥 그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런데 탁 뭉쳐 있을 상태가, 그게 정신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가 이제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이제 얻어간다. 수양이라는 것은 안으로 분별성과 추삭심을 없이 하고, 안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일어나는 그 분별한 분별한 생각과 어디에 그냥 애착 탐착 집착하는 생각을 없이 하고 그걸 없애버리고, 바깥으로는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해서, 이 수양이 두 가지야. 바깥으로는 경계에 끌리지 않고 안으로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해버리고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게 수양입니다. 요거를 알아야 돼. 이게 목적을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수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상 앉았으면, 좌선을 하고 앉았으면 좌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쫙 가라앉아가지고 뚜렷하고 고요한 자기 본성이 드러난다. 이거를 수양을 통해서 얻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정신 수양이란 그 일 그 일의 마음을 멈추고 잡념을 제거하는 공부로. 일할 때는 그 일 그 일의 마음을 멈추고 잡념을 제거하는 공부로 마음에 요란함이 없는 일심정력을 기르자는 것이다. 마음이 요란함이 없으면 한 마음이 이게 정력 탁 뭉쳐 있단 말이에요. 일심으로 뭉쳐 있다. 그걸 기르자는 것이다. 어떻게 기르냐? 밖으로 경계를 내야 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공부. 밖으로 경계를 내야 돼. 마음이 동하질 않아. 이게 외부동심이라고 하는데 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왜? 바깥으로 경계를 내야 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공부. 이거를 윗선법에 밖으로 천만 경계를 내야 돼.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내 마음이 태산과 같이 천만 경계가 와 부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천만 경계를 해야 돼.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이게 바깥으로 부동하는 공부를 해야 돼. 외부동심 이걸 해야 되고, 안으로는 경계를 따라 나가는 마음을 찾아 가라앉히는 공부. 이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바깥으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는 걸 가라앉혀 갖고 한다. 이거는 방심하지 않아야 된다. 마음을 방심하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긴장해 갖고 이게 가라앉혀야 된다. 가라앉혀야 된다. 예. 안으로 일심을 챙기고 방심을 버리고, 일심은 챙기고 방심은 버리고, 안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 바깥 마음이 안으로 들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염불과 좌선. 염불과 좌선이 이 안정 이에는 가장 중요하고, 이게 동에서는, 응? 동에서는 우리 보통 이제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생活도 외우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경계 부동하기 위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연불좌선하는 것 안으로 번뇌를 가라앉히고 하는 공부를 한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탁 먹어요. 내가 천만 경계를 대할지라도 부동하기는 태양과 같이 하고, 이걸 외우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경계가 나를 탁 이렇게 내 마음을 요동치는 경계가 오더라도 태산같이 딱 부동해야 됩니다. 태산이 바람이 부는 흔들려요. 바람이 안 흔들리잖아요. 태산이라는 건
중국에서 큰 편이에요. 한 2,000m 되는 큰 산이 우리나라 말 설악산이나 뭐 좀 더 큰 산이에요. 근데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려요. 딱 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댈 땐 부동을 해요. 부동. 딱 마음이 어떻게 세상같이 탁 부동한단 말이에요. 부동 이렇게 해서 처음에 군대 가서 제일 먼저 뭐 배워? 차려부터 배우잖아. 부동이잖아요. 딱 이거 군대 가면 부동을 먼저 배워요. 딱 차렷은 딱 부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를 이거를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외정정이라는 바깥에 경계를 대할 때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동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게 경계가 올 때 부동하는 것도 있지만 대의를 세우고 취사를 먼저 해서 이것도 있어요. 어떤 일에 대의를 어떤 게 대인가를 해서 선택을 잘해요. 그러면 저절로 부동이 된다. 이 일을 잘못 선택하면요 아무리 부동하려고 해도 이 부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찌 찬미 일을 그렇게 놓으면 마음을 막 태산거 찰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 처리해 갖고 하면 이게 동할 게 없어. 그래도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경계가 오면 딱 부동하랍니다. 이렇게 돼야지 일본은 일을 잘 처리해. 예, 처리해서 그 마가 없어지니까. 근데 그래도 또 경계가 오면 딱 부동하랍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동할 때. 이걸 쭉 해서 태산같이 부동하되 일을 잘 처리해라. 예? 일을 그르쳐 놓으면요 저절로 동하게 돼 있어요. 내정정은 좌우간 틈이 나면 연불자산으로 번뇌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근본 정신을 키우는 거예요. 내정정, 외정정이 내정정은 외정정이 근본이 되고 외정정은 내정정이 근본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하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은 내정정 공부. 일이 없을 때 공부가 뭐냐면 연불자산을 하는데 상승형 주의상이 뭐라고 했냐면 석반 후에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할 일을 다 마쳐버리란 말이에요. 남은 시간에 그러니까 반드시 잠자기 시간에 20분 전에 일을 다 마쳐야 돼요. 막 잠자기 10분, 1분 전까지 일을 하고 자면 안 돼요. 응? 10분 전까지는 딱 맞춰. 그럼 10분은 수양을 하고. 사실 10분은 없어도 되잖아요. 응? 10분 더 일한다고 뭐 큰일 안 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20분 전까지 딱 맞추고 그것도 뭐 정리하다 보면 또 뭐 이렇게 다 10분 가잖아요. 10분은 수양을 하고 자라. 수양을 하고 자라. 또는 아침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연불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요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고 이게 실천이 실천. 그럼 언제 자선은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언제가 제일 좋아요? 낮에는 일을 하고 아니 일심 집중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낮에 막 한낮에 좌선하고 있으면 안 돼. 그렇죠? 그때는 일심 집중을 하고 외정적을 하고 밤에 조용한 때 잠자기 전 남은 시간에 그다음에 새벽에 일어나 두 가지를 써 수양을 하면 영단이 커진다. 영단. 영이 커진단 말이에요. 영단이. 그렇지 않고 자꾸 과학만 연구를 했다면 분별심은 느는데 영단이 이게 커지질 않아요. 영단이라는 게 마음이 뭉쳐요. 영단이 있어야 대인은 영단을 뭉친다. 대인은 영단을 뭉치는 거다. 그래서 그때 그 이제 참 어려운 경기를 당하면 그 영단 뭉친 사람은 일을 다 처리를 해갖고 이제 성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전 좌선법을 공부를 한다 이거. 이 조금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따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실습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좌선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10분 내 15분만 하면 그래도 충분하니까 시간은 충분해요. 그러면 그 책자를 보면요. 이 내가 책자가 다 됐나 모르. 요 앞에 걸 갖다 대. 나도 하나 좀 있고. 자전법 책자를 이게 만들었는데 방법을 이 공부를 하려면 몇 페이지를 읽느냐면 1페이지를 정전 좌선법. 거기 1번은 그 좌선이 뭐라는 걸 설명한 거고 이 페이지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1번을 한번 읽어봐요. 1번. 좌선의 요지 1. 대범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신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 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정전 자선법 이렇게 나왔어요. 자선이라 하는 것은 마음에 있어서 망념을 쉬고, 망념이란 것은 쓸데없는 이 생각이요. 옳지 않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만 망념이 일어나는 거, 망념을 쉬고, 가라앉히고, 진성을, 그 망념이 가라앉혀서 이 아무 생각이 없는 중에 그 밝은 지혜가 나타나는 걸 진성이라고. 진성. 응? 망념을 가라앉히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이걸 식망현진. 쉰다 이 소리예요. 망념을 쉬고 현진, 진성을 나타낸다. 몸에 있어서는 화기를 내리고 추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지. 우리가 막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위로 올라서 머리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막 뭐를 막 노심초사해서 막 책을 막 읽어도 찬찬히 읽은 게 아니라 막 급하게 내일 시험이니까 막 급히 읽으면 어떻게 돼? 머리가 뜨거워져요. 그다음에 또 뭐 고민이 있어. 막 일이 해결 안 돼. 고민이 있어. 막 생각하잖아요. 그럼 뭐가 어떻게 돼? 머리가 화기가 위로 화기가 올라. 그렇게 하고 조용히 책을 보거나 그렇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거나 연불자선을 하면 화기가 아래 내려가게 돼. 이 수기가 올라요. 사람 몸은 화기와 수기로 돼 있다. 수기로 돼 있어서 우리가 화기는 저절로 올라가려는 성질이에요. 화니까. 물은 저절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우리의 목적 그게 아니라 거꾸로 수기를 올리게 하고 화기를 끝으로 내려야 돼. 이건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참 안정된 마음으로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정신이 맑아지고 수기가 오르고 화기가 가라앉고. 근데 막 일이 안 되고 막 고민을 해가면서 하면은 이 화기가 오르고 수기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승화강이라 그래요. 수승화강. 수승화강은 뭐예요? 수기를 올리고 화기를 내린다. 이게 자선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응? 자선을 했는데 머리가 자꾸 뜨거워진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자기 머리를 한번 만들어봐요. 뜨거운 사람. 여기가 뜨끈뜨끈하면 화기가 오르는 거예요. 응? 화기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단전주의 필요. 그럼 좌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리가 있어요. 좌선이라 함은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모든 생각을 제거함이 여러분 통례이니. 좌선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한 군데 집중을 해서 딴 생각을 놓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돼? 책에다가 마음을 탁 두고 딴 생각을 놔야죠. 집중이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좌선이나 똑같아. 한 군데 주하고 다른 걸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책 같은 데서 이게 완전 집중이 안 되면 그 내용이 있잖아요. 생각이 내용을 따라서 막 하기 때문에 마음이 딱 멈춰지질 않아요. 생각이 안 멈춰져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거 하면 더 이 책 보는 것보다 더 잘 멈춰지는 거죠. 테니스 치면 막 집중하면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그 생각이 집중하잖아요. 그것도 마음을 테니스 치는 데다 탁 집중하고 딴 걸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집중하고 놓으면 이걸 선이라고 해요. 선이란 무엇이나 집중을 하고 딴 걸 놓는 게 선이라고 해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어려운 경기를 연습해서 막 순간적으로 해버리잖아요. 이 선이에요, 선. 선에 들은 거예요, 선에. 우리가 자기도 다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데 완전하게 일정 집중되는데 마음을, 응? 머리나 외경에 주한, 머리에 주하거나 바깥에 경계에 주할 때, 경계에 주한 즉, 마음이 잘 통한다. 기운이 올라간다. 기운이 안정을 얻지만 통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단전해 주한 즉, 생각이 통하지 않고 기운도 된다. 요게 원리란 말이에요. 마음을 단전해 주하면 기운이 잘 내리고, 화기가 내리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딴 데 주하면 잘 통해. 그러니까 어디 자건 통하지 않기만 하면 돼요. 정말로 집중 잘하는 사람은 다른 데 통해도 집중을 잘해. 근데 그런 사람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단전에 기하는 게 제일 안동하고 기운이 잘 내린다.
요게 단전주선이야. 단전주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취하냐? 좌선이라는 것은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기운을 단전해 줘야 돼. 이 단전주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도 단전해 줘야 하고 기운도 단전해 줘야 돼. 두 가지를 줘야 돼. 마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기운을 줘야 돼. 이 기운 좋아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단전이니까. 기운을 좋아하고, 어? 아, 한 생각이란 주착, 생각은 한 생각이란 집착이 없고, 오직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고 호흡을 고르는 그거밖에 없다. 오직 원정무별한 진경에 그쳐 있도록 함이니, 원정무별은 모든 분별이 끊어지고, 그죠? 어, 분별이 다 끊어져. 뚜렷하고 고요한 거야. 정신이 원정무별. 있도록 함이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며, 이렇게 되면 사람의 섞임이 없이 온전한 정신이 자꾸 길러진다. 선을 많이 하면 마음이 순수해지고 온전해지고 어린애같이, 어린애처럼 순수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자꾸 길러간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길러진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오래 오래 하다 보면 나의 본래 순연한 나의 본성이 길러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대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2페이지로 봐. 2페이지 요거는 이제 대종사님이 독필 시간에 자선법에 대해 얘기해 놓은 건데, 요것이 우리 단전주법으로 정전 단전주법이 된 거예요. 요 원본이 여기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게 어디 대종경 초본에 있었는데 그걸 잊어먹었대요. 그래서 아마 정전에 있으니까, 똑같은 게 있으니까 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정전에 똑같이 있으니까 아닌데, 요걸 한번 읽어. 여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페이지를. 좌선하는 방법. 대종사 선언에 출석하시다 대중에게 말씀하시되, 대범 좌선이라 하는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수월하여 누구나 능히 행할 수 있나니, 먼저 반자로 단정하게 앉은 뒤에 허리와 머리를 복개하고 전신의 힘을 돋구리어 아랫배 단전을 약간 불리는 듯하고 상부의 기운을 순순히 아랫배에 내리며, 마음에는 일념 주착도 두지 말고 다만 아랫배에 기운 죄 있는 것만 대중 잡고 있으면 자연히 들이쉬는 숨은 길고 강하여지고 내쉬는 숨은 짧고 미하여지리니, 이와 같이 오래 행한즉 일신의 기운이 점점 순하여지고 스승화강이 되어 맑고 윤활한 심이 햇줄기와 양옆 사이로부터 나올시니, 입에 가득히 모아 삼키고 삼키면 몸이 윤활해지고 정신이 상쾌하고 자연히 밝은 해광을 얻나니라. 이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운을 단전에 툭 뿌리다, 이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뿌리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툭 뿌리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 뒤에 가면 설명이 되겠어요. 툭 뿌리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게. 툭 뿌리다는 건 자연스럽게 내려놓다, 내린다. 뿌리다는 건 내린다는 소리죠. 응? 내린다. 그냥 툭 내리다. 힘을 여기 있던 게 여기 툭 내려놓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억지로. 그러나 진세 사무에 복잡하던 같이 읽어봐요. 정신과 육신으로서 처음 좌선에 들면 전신이 개이고 아프며 번뇌망상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요, 혹 졸음도 오며 혹 현기 두통도 날 것이니, 공부하는 자는 마땅히 그 번뇌망상이 일어난 것을 괴로이 알지 말고 가만히 그대로 둘치며, 또 졸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주 새로운 정신을 가다볼 것이며, 만일 현기두통이 일어나서 몸이 곤란할 때에는 얼마간 휴선하였다가 기운이 청순한 뒤에 다시 계속하는 것이며, 아랫배에 기운을 주하는 것도 과히 힘을 써서 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면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요. 그럼 왜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내비두란 말이에요. 예. 잡념이 나는구나 하고 내비두지. 그럼 막 억지로 없애려도 없어지지도 않으니까 잡념이 나는구나 하면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막 졸려.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자꾸 정신만 차려. 안 졸라고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지. 이 고민할 게 없다. 이게. 고민할 게 없게 자연스럽게 하고
잡념이 나면 잡념이 나는구나 하고 내비두면 지랄로 가라앉는 거지. 막 억지로 잡념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가라 이거. 그리고 자선 내가 이건 내가 자선 중에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기괴한 표정을 원하고 구하지 말며 그러한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조금도 염두에 덜지 말고 심상히 간과하라. 그러하면 좌선의 경로를 밟을 것이요 쇠양의 위대한 힘이 얻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요게 이제 그것이 우리 좌선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정전좌선법이라고 있어요. 응? 정전좌선법이 있으면 요걸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앉아서 동그랗게 정전좌선법 보면 1번이 뭐가 되냐면